2장 조씨를 타도하자. 조씨는 그날 저녁 왕과 매그놀리아와 함께 연설문을 쓰는데 온 정성을 쏟았다. 물론 파란색 하드보드지에 선거용 포스터를 그리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조씨는 땀범벅이 된 손에 연설문을 들고 보구 선생님의 교실로 돌아왔다. 칠판엔 이미 큼지막한 포스터가 자리 잡고 있었다. 포스터에는 채수에게 한 표를, 조씨를 회장으로 라고 적혀 있었다. 왕은 잊지 않고 위대한 영웅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당근과 피망으로 포스터의 가장자리를 장식했다. 꽤 잘 그렸는걸. 조씨가 씁쓸하게 웃었다. 조씨의 선거용 포스터 옆에는 스테이시 호가스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거기엔 레이저 프린터로 인쇄된 스테이시의 커다란 얼굴이 붙어 있었다. 스테이시 선거 구호는 진보적인, 주도적인, 전문적인 호가스를 회장으로 냈다. 조씨는 교실 안을 둘러보았다. 교실 뒤쪽에선 남자아이 둘이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가위바위보를 하며 실랑이를 하는 아이들도 눈에 띄었다.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여자아이도 있었고 mp3 플레이어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고개를 흔들어대며 패션 잡지를 읽는 여자아이도 있었다. 과연 그런 아이들이 진보적이고 주도적이며 전문적인 회장을 뽑으려 할까? 혹시 포스터 위를 날아다니는 채소 영웅을 더 좋아하는 건 아닐까? 조씨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래도 채소 영웅이 그날의 승리를 이끌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마침내 보고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아이들을 조용히 시킨 다음 조씨에게 선거 연설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조씨는 앞으로 걸어나가며 헛기침을 두어 번 하고 연설문을 꽉 쥐었다. 조씨의 엄마는 재미있는 말로 연설을 시작하라고 당부했다. 물론 그 말 속에 조씨의 존재감이 단호하면서도 명확하게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했다. 누구라도 쉽게 잊을 수 없는 그런 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조씨가 아이들 앞에 섰을 때 조씨는 아무 말도 기억해낼 수 없었다. 조씨는 얼른 손에 쥐고 있던 꼬깃꼬깃한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종이는 땀에 푹 젖어 있었다. 종이에 적힌 글씨를 슬쩍 훔쳐본 뒤 조씨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초록색 콩! 조씨가 외쳤다. 아이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조씨는 침을 꿀꺽 삼키고 연설을 시작했다. 초록색 콩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삶은 콩에는 하루에 필요한 몰비덤? 몰비범? 아니 몰리브테넘, 어쨌든 우리 몸에 필요한 그 영양소가 100%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단백질, 칼륨, 비타민 B도 풍부합니다.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학교 급식에는 초록색 콩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저를 회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저는 급식으로 나오는 감자튀김 같은 건 모두 빼버리고 오로지 초록색 콩만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심스레 아이들의 눈치를 살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비만 치료를 위해 여름방학 동안 다이어트 캠프에 다녀온 에릭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삐쩍 마른 채식주의자 모나도 같이 박수를 쳤다. 당황한 조씨는 매그놀리아를 향해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냈다. 이를 알아챈 매그놀리아가 자리를 박채고 일어났다. 우우! 절대 콩은 안 돼! 매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보구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보구 선생님은 키가 아주 컸다. 머리가 훌러 벗겨진 대머리인 게 조금 흥미였다. 선생님의 관자놀이 위로 파란 힘줄이 마구 솟아올랐다. 매그! 전 그냥 제 생각을 표현했을 뿐이에요, 선생님. 내 의견을 투표로 표현하면 돼. 자, 이제 조용히 자리에 앉아. 네, 선생님. 조씨는 매그에게 감사의 눈빛을 날렸다. 그런 다음 땀에 푹 젖은 연설문을 내려다보며 연설을 계속했다.
둘째로 많은 학생들은 우리가 학교에 숙제가 너무 많다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숙제는 학업 성취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숙제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회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쉬는 시간을 없애고 대신 공부 시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매그가 먼저 선수를 쳤다. 아이들이 조씨의 말에 박수칠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는 속셈이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된다. 우리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매그 왕, 또 한 번만 연설을 방해하면 둘 다 교장실로 데려갈 테다. 조씨, 계속해라. 마지막으로 절 회장으로 뽑아주신다면 할로윈 파티나 크리스마스 파티를 없애고 대신 숙제할 시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로윈 사탕 대신 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그가 의자 위로 폴짝 오르며 팔을 마구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조씨를 타도하자! 타도하자! 조씨를 타도하자! 왕 역시 책상을 두들기며 구호를 함께 외치기 시작했다. 조씨를 타도하자! 매그 왕! 보그 선생님이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고함을 쳤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듯했다. 교실에 모인 아이들이 모두가 매그놀리아의 구호를 따라하기 시작했다. 시작! 조씨를 타도하자! 조씨를 타도하자! 아이들은 저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보구 선생님이 마치 성난 거인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매그! 의자에서 당장 내려와! 교장실로 가! 왕슈! 너도 마찬가지야! 보구 선생님의 고함 소리에 천둥같이 울려 퍼지자 아이들은 모두 약속이라는 듯 입을 다물었다. 매그는 의자에서 내려와 고개를 푹 숙였다.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스테이시 호가스의 입가에 능글맞은 웃음이 번졌다. 보고 선생님 두 손을 엉덩이에 댄 채 왕과 매그가 교실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매그는 슬쩍 고개를 들더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빙긋 웃어 보였다. 하지만 조씨가 미처 웃음으로 대답하기 전에 매그는 교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어쨌든 조씨는 눈물이 터져나올 정도로 기뻤다. 조씨를 타도하자라는 말을 그토록 크고 설득력 있게 외칠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몇이나 될까? 조씨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조씨는 그날 저녁 집에 늦게 도착했다. 운동장에 혼자 남아 매그와 왕을 기다리는 것이 그저 영광스러울 뿐이었다. 방과 후에 남아 벌을 받느라 학교 버스까지 놓친 왕에게는 기꺼이 버스표도 내주었다. 조씨가 집이 있는 아파트의 출입구에 카드를 대고 건물 안에 들어와 보니 1층은 이미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어른들로 북적였다. 1층 로비 바닥엔 반짝이는 대리석이 깔려있고 2개의 엘리베이터 문은 화려한 황금색이었다. 조씨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싫었다. 조씨는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기 전에 살던 집이 좋았다. 조씨가 살던 곳은 뒤뜰에 그네가 있었고 지하실에 놀이방이 있는 아주 평범한 집이었다.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 사는 그런 집이었던 것이다. 조씨는 이런 아파트에서 사는 아이는 자기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어른들로 가득했다.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차려입은 아저씨도 있었고 멋진 정장을 하고 하이힐을 신은 아줌마도 있었다. 한 손에 서류 가방이나 노트북 가방을 든 채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어른들의 모습이었다. 모두들 어릴 적 한 번쯤 학급 회장을 해보았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조씨는 슬그머니 뒤로 빠져나와 계단으로 6층까지 올라갔다. 조씨의 엄마는 부엌에서 전화를 받으며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조씨는 엄마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 엄마가 만들어 놓은 샐러드 그릇에서 당근 한 조각을 몰래 꺼냈다. 그런 조건이라면 더는 일을 진행시킬 수가 없어요, 젠.
그런 게 회장이 말하는 방식이다. 그런 조건이라면 일을 진행시킬 수 없다. 솔직히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었지만 엄마의 말투로 볼 때 싫다는 말을 우아하게 표현하는 것 같았다. 조씨는 엄마가 전화하는 동안 식사 준비를 거들었다. 엄마가 만든 음식을 담으려고 접시도 꺼냈다. 저녁 메뉴는 오렌지 조각과 으깬 견과류를 곁들인 닭고기 요리였다. 엄마는 늘 식사 준비를 직접 했다.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집안일을 소홀하게 할 수는 없어요. 엄마는 늘 그렇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아빠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먹을 거 꼭 만들어야 돼. 그러다간 피자 가게들이 다 망한다고. 조씨는 지난 여름 아빠와 함께 지내며 줄곧 피자를 시켜 먹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조씨가 식탁에 앉자 엄마는 두 눈을 반짝이며 조씨를 바라보았다. 아 맞다, 약 안 먹었다. 학급 회장 선거 결과를 듣고 싶어 할 터였다. 그래서 엄마가 지금 새 회장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맞지? 아니에요. 제가 졌어요. 어떡하니 조씨. 어쩌다 그랬어. 연설을 망쳤구나? 스테이시 호가스가 이겼어요. 스테이시 호가스라고? 언젠가 여성기업인 모임에서 그 아이 엄마를 만난 적이 있어. 호가스 가족은 다 똑같아. 하지만 우리 존슨 가족은 그렇지 않죠. 조씨는 이제껏 엄마를 닮았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그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다. 조씨는 답을 포기한 채 칼과 포크로 저녁 식사를 마구 찔렀다. 만약 견과류와 오렌지를 모두 긁어낸다면 그 아래는 그저 평범한 닭고기가 숨어있다는 걸 알아차렸을 터이다. 사실 조씨는 평범한 닭고기도 상관없었다. 오히려 평범한 닭고기가 더 좋았다. 하지만 엄마는 아니었다. 이제껏 저녁 식사로 평범한 닭고기를 만든 적이 없었다. 조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엄마는 평범한 조씨를 싫어했다. 그래서 조씨가 반드시 학급 회장이 되어야만 했다. 걱정 마세요, 엄마. 학교에서 새 동아를 만들었는데 내가 회장이에요. 그래? 그건 좋은 소식이구나. 동아리 이름이 뭐니? 조씨는 이야기를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엄마가 바보 동아리 이름을 들으면 뒤로 넘어갈 게 뻔했기 때문이다. 조씨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보려고 우유를 벌컥벌컥 맞았다. 바로 그게 문제예요. 아직 정하지 못했거든요.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모임이에요. 바보 동아리라고 말하면 아빠도 뒤로 넘어질. 정말 근사한 동아리구나, 조씨. 미래를 짊어질 어린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건 어떠니? 조씨는 말없이 닭고기를 뜯기 시작했다. 그런 이름 따위는 절대 붙이고 싶지 않았다. 네, 좋은 이름이에요. 아이들한테 물어볼게요. 그래, 민주주의란 좋은 거란다 하더라. 하지만 지도자는 사람들을 잘 이끌 줄 아들이었어? 알아야 해. 조씨는 엄마를 쳐다보았다. 이따금 엄마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었다. 정말로 내가 지도자 되길 바라신다면 왜 늘 내게 엄마의 지시대로 움직이라고 하시는 걸까? 어쨌든 잘 됐구나. 이제야 내가 제자를 찾은 것 같아. 미래를 짊어질 어린 지도자들이라. 스테이시 엄마를 만나면 꼭 말해줘야겠어. 안 돼요.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조씨, 내가 이룬 성과에 대해 지나치게 겸손할 필요는 없어. 알아들었니? 알겠어요, 엄마. 엄마는 다시 밝게 웃으며 식사를 계속했다. 하지만 조씨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견과류를 깨끗하게 다 치워놓은 평범한 닭고기라도 더는 먹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왜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걸까? 만약 조씨의 엄마가 스테이시 엄마에게 동아리 이야기를 한다면 스테이시 엄마는 곧바로 스테이시에게 말할 게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스테이시가 새로운 지도자 동아리에 대해 알게 된다면 동아리에 들어오겠다고 억지를 부릴 게 뻔했기 때문이다. 스테이시는 바로 그런 아이였다.
하지만 바보 동아리에 스테이시를 끼워 넣을 수는 없었다. 그러면 스테이시가 모든 걸 망쳐놓을 테니까 말이다.